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이 어떤 조건 하에서 더 잘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요 식 다들 기억이 나나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로 변한다. 광합성식이죠. 그래서 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4단원은 실험 과정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 각각의 실험들이 다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낸 건지 다들 한 번씩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실험은요.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시금치 잎을 조금씩 잘라 놓은 것을 다 담궈 놓습니다. 이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하는 이유는 시금치에 광합성이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줬습니다. 물은 여기 천지에 널려 있고요. 시금치 주변에 물에 담겨 있으니까요. 다음에 필요한 것은 광합성이 필요한 빛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줘야지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이오드, 전등을 켜줬습니다. 자, 이때 결과를 관찰하면 자, 전등 아래에 놓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시금치 잎이 위로 떠오릅니다. 지금은 가라앉아 있지만 햇빛을 전등 빛을 받으면 시금치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게 결과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결과. 전등의 개수에 따라서 지금 전등이 3개 있지만 하나만 켜져 있죠. 하나를 켰을 때, 2개 켰을 때, 3개를 켰을 때 이 전등의 개수에 따라 떠오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직접 눈으로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것들을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시금치 잎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어떤 기체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광합성의 결과로 산소 기체가 발생했구나. 다음에 전등의 개수에 따라 떠오르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산소가 발생할 시간이 달라졌다? 어떨 때는 더 빨리 발생하고 어떨 때는 더 조금 발생하고 그러면 빛의 세기에 따라 전등의 개수에 따라 전등 개수가 많을수록 빛의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산소가 조금 발생했으면 천천히 떠오를 것이고요. 산소가 많이 발생했으면 이 시금치 잎이 여러 개의 잎이 더 빠른 시간 안에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결과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광합성이라는 과정에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하냐면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다음에 온도가 작용을 합니다. 빛의 세기,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가 광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자, 아까 위에 실험에서 확인했던 빛의 세기. 빛의 세기가 점점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점점 증가하죠. 하지만 어떤 일정 세기 이상, 이 빛의 세기 이상에서는 광합성량이 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산화탄소를 1만큼 줬을 때, 2만큼 줬을 때, 3만큼 줬을 때 점점 농도가 짙어질수록 광합성량도 증가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는 농도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구간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일정 구간이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온도를 보겠습니다. 온도도 마찬가지로 점점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많아집니다. 우리 추운 겨울철보다 더운 여름철에 나무가 더 많이 쑥쑥쑥 자라죠.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온실이라고 하는 따뜻한 곳에서 그런 딸기라든지 과일을 키우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온도는 아까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처럼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자, 이 온도를 넘어가 버리면은 광합성이 완전히 그 양이 줄어들어 버려요. 자, 왜 그럴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은, 이 첫 번째에 대한 답은 아까 증가한다. 점점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2번, 3번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수업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